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지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좋다고 소문이 난 피미 X8 SE 제품의 최신 제품인 2020 버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예전 버전인 피미 S8 SE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어요. 자, 오른쪽 상단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대부분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개봉은 해봐야겠죠. 케이스 가방이 있고요. 드론 본체, 카메라가 보이고 조종하는 조이스틱, 배터리가 2개가 들어있고요. 충전기와 전원 코드가 있고 여러 종류의 핸드폰 연결 케이블과 프로펠러는 스페어까지 해서 총 6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피미 2020 드론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날개를 접어서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제품의 무게는 약 760g 정도가 되는데 이는 타사 동급 제품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3배 정도의 무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무겁다고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드론의 무게가 나갈수록 바람의 저항이 높아집니다. 피미 제원상으로는 바람을 이기는 바람 저항값이 50 kph인데 km/h죠. 시간당 50km의 바람 속도, 즉 초속 13.8m/s로 불어오는 바람을 이겨내고 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강풍주의보의 바람이 육상 기준으로 14.m/s 이상일 때 내려지기 때문에 꽤 강한 바람에도 버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조사 이야기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다 보니까 무거워서 오래 못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타사 드론 중에서도 꽤 오래 나는 35분을 비행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혹시 드론이 금뜨면 느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비행 성능도 다른 동급 제품과 비슷하거나 높은 64.8 km/h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드론의 크기가 타사 동급 제품보다 커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고요. 또한 사이즈가 크면 불리한 비행 시간, 속도 또한 이보다 작은 사이즈의 드론과 비슷하거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로 날릴 수 있는 거리가 8km로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이 제품으로 실제로 8km까지 날아간 영상이 있더라고요. 확인하실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심지나 산 등 전파 간섭으로 인해서 8km는 당연히 안 돼요. 송수신 거리가 8km라는 것은 전파가 간섭되거나 차단될 확률이 낮고 꽤 긴 거리까지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 하면은 카메라를 빼먹을 수가 없죠. 요즘에 부동산 임장, 건축 현장, 농가, 축사, 버섯재배, 낚시, 골프, 등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이 공통점이 드론을 날려서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나 넓은 지역을 확인하거나 멋진 영상을 찍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이 드론의 카메라는 3축 짐벌이 달려 있고요.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또한 이전 버전보다 HDR, 나이트샷, 파노라마 등 카메라 부분에서도 성능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가격은 본체와 조정기, 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스탠다드 제품이 699,000원, 가방과 배터리가 추가된 콤보 제품은 749,000원. 자, 그리고 본체 색상이 회색인 그레이 콤보는 국내 한정판으로 가격은 799,900원입니다. 회색은 흰색에 비해서 오염이 눈에 잘 안 띄겠죠. 추가로 4K 촬영이 가능한 정품 SD 카드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블랙 버전을 리뷰했을 때는 그 제품이 890,000원에 판매가 되었는데 이번에 2020 버전에서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100,000원이 저렴해져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4K가 되는 드론 중에서는 아마 가성비로는 극강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론을 날리다가 보면은 나무나 기타 장애물에 부딪혀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에 드론 추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황당하거나 뜻밖의 사고로 추락하는 영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구매하는 것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AS죠. 일단 무상 AS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은 유상 AS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덕유항공에서는 DY 케어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자, 드론을 구매 시 가입비 5만 원을 내면은 1년에 최대 2회 정도, 작은 사고일 경우에는 9,900원의 AS, 침수나 반파 시에는 99,000원의 리퍼 제품이나 또는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네요. 또한 수리를 위해서 배송료, 왕복 배송료도 무료로 진행을 해서 왕복 배송료만 약 5,000원 이상인데 수리비가 9,900원에 된다는 게 자, 덕유항공이 크지 않은 회사인데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하지만 어마어마하네요. 자, 타사에서도 이런 드론 케어 프로그램을 이미 내놓았는데요. 수리 비용도 반파, 침수만 아니면은 한 몇 배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나오니까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덕유항공에서 판매하는 피미 2020 화이트나 그레이 버전 모두 가입비 5만원에 1년에 2회 최저 만원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은 드론을 처음 날리시는 분, 드론을 자주 날리시는 분, 기기 만지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드론을 날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진짜 드론 수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참, 여러분들 드론 날릴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천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비행기가 회항한 일이 있었는데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려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드론을 날릴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보여주는 덕유항공에서 제작한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날릴 위치를 검색하면은 비행 가능 지역 표시와 함께 날씨, 온도, 강수 확률, 자기장, 풍속, 가시거리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색깔로 표기해 두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어플을 이용해서 AS 신청, 카카오톡이나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한 유용한 어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피미 2020을 밖에 가서 날려볼 건데 그 전에 피미에 추가로 설치하면 좋을 만한 또 재미난 3D 출력물을 좀 출력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gonna stay in the fight with you, just thinking we would do this until we couldn't do it. Each and every high, every night with you, you and me so clueless. We were just broken, shattered, singing along to nothing matters. Stray around like nighttime rumors. We were in too deep. In your worn out sweaters, thinking we'll be young forever. Driving in your mom's old hatchback, and we were in too deep. Cause I'm thinking we'll be young, be young, be young. Cause I'm thinking we'll be young forever. Cause I'm thinking we'll be young, be young, be young. Cause I'm thinking we'll be. Where did it begin? Where did it end? Hanging on those strings, unable to bend. I never listened, trying to prove it, just like the movies. I was gonna stay in the fight with you, just thinking. 자, 드론을 날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공원인데 한적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드론 날리기 딱 좋습니다.
드론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속도, 그다음에 자동 촬영 기술, 실제 테스트한 비행 시간 같은 거는 예전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0에서 추가로 업그레이드 된 거를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착륙을 하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착륙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HDR 촬영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파노라마 사진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랜딩 패드를 사놨습니다. 이거를 띄운 다음에 한동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 홈 버튼으로 패드에 정확하게 내려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위에까지 거의 왔습니다. 이게 흰색이면 잘 안 보일 텐데 그래도 회색이니까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뭐야. 저기 왔는데? 이상한데? 자, 한 번 더. 한 1m, 1.5m 정도 떨어져서 착륙을 하는데 이런 부품들 한번 떼어내고 다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생각보다 많은데. 자, 과연 자, 그래도 대략 한 1m 조금 떨어져서 착륙을 합니다. 20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착륙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HDR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R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비디오 모드를 HDR로 변경을 하면은 빨간색 버튼에 HDR이라고 떴습니다. 저 어두운 곳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비디오 모드 HDR. 네, 지금 핸드폰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거는 진짜 사무실 가서 컴퓨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파노라마도 한번 찍어보죠. 자, 가서 파노라마 찍고 와. 자, 이게 선물 상자처럼 생겼네요. 요거를 파노라마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파노라마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가 드론의 수평 방향으로 찍네요. 저는 선물 건물을 찍고 싶었는데 그냥 그 수평 파노라마를 찍는 것 같습니다. 이야. 자, 엄청 넓게 찍네요. 네, 파노라마는 잘 찍히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 테스트는 좀 해봤는데 그냥 가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 근처, 지금 송도인데 이 송도 근처를 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해볼게요.
자, 피미 2020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근데 광고라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 착륙이 좀 정밀하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1m에서 최대 1.5m 정도 떨어져서 착륙을 하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HD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HDR이 어두운 부분에서는 조금 밝게 해서 전체적으로 영상이 잘 보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 뭐 역광이거나 맑은 하늘 아래 건물 등 어두움의 차이가 큰 환경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주 조금 좀 뿌해 보이네요. 네, 들었죠? 그리고 파노라마도 촬영을 해봤는데 괜찮게 잘 돼요. 그런데 핸드폰보다는 큰 모니터에서 보면은 그리고 성능은 비슷합니다. 날아가는 속도라든지 조이스틱의 움직임에 따라서 드론도 잘 회전하고요,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촬영이야 4K고 그런데 가격이 전 버전에 비해서 10만원이나 다운됐다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아졌죠. 그리고 덕유항공에서 구매 시 유상 AS가 되고요, 또 DY 케어 솔루션에 가입을 하면은 1년에 2번 정도 최소 금액 10,000원에 수리가 가능하니까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피미가. 자, 최종 결론입니다. 40대에서 60대 드론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20만원에서 50만원대, 조정거리 한 1km에서 2km 정도 되는 조그만한 드론보다는 조금 돈을 더 쓰셔가지고 좀 크고 성능이 조금 더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 AS라든지 아니면 케어 서비스가 되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4K도 되고요.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